구글 앱마켓에서 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사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며 구글이 카카오톡을 규제하는 조치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상황을 예상하고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 갑질을 방치한 정부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사실 우리 국민 중에 카카오톡 안 쓰는 분들이 없으실 만큼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데 당장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카카오톡 국민 앱인데요. 예. 그 월간 이용자 수가 4,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앱을 이제 계정이 2개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한다는 얘기겠죠. 네, 구글은 지난달부터 자사 시스템을 활용한 인앱 결제나 이 3자 결제 방식을 쓰지 않으면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신청 화면에 외부 결제 링크를 만들자 업데이트를 금지해버린 겁니다. 구글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최대 30% 가져가기 때문에 콘텐츠 이용료들이 전반적으로 비싸졌죠. 카카오는 그 수수료를 물지 않고 더 싸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건데 이 구글이 사실상 갑질을 한 겁니다. 비록 다른 앱마켓이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건 가능하지만요. 구글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7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 더 싸게 현명한 방법으로 정당한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구글은 자신들의 매출과 직결된 상황이다 보니까 강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데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올라간 요금에 한 번, 또 막힌 업데이트에 또 한 번 피해를 입게 된 셈입니다. 업데이트를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버그 수정이라든지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 새로운 기능들, 좀 더 이 편의성을 높인 기능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글이 사실 이런 강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펴왔기 때문에 카카오 측에서도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카카오 측은 5월 말에 이모티콘 플러스 웹 결제가 아웃링크를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일부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글의 정책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앱들이 전부 구글의 무방비로 종속되고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걸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상태를 당분간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데요. 구글의 딜레마를 카카오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카카오톡이 국민 앱이다 보니까 삭제를 하면 극심한 반발에 부딪힐 거고 삭제가 가능하지도 않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버그라든지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데 그 책임도 구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요. 또 현재 카카오가 골목 상권 등 문제로 국민적인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는데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이번에 구글에 굴복하더라도 이용자들을 위해 구글에 강력하게 대항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국내 앱 사업자들을 대표해서 좀 총대를 맨 셈이다 이거네요. 앞서 이제 우리 국회가 이제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이미 통과를 시킨 상황인데 구글이 지금 그걸 또 우회하는 정책을 쓰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회와 정부는 그럼 대응을 안 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 정부와 국회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통위 입장에서도 실태 조사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 그간의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이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결국 전가될 것이란 이런 우려 때문에 세계 최초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었죠. 그러자 이들은 또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한다면서 3자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수료가 인앱 결제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또 음악, 웹툰 앱의 콘텐츠 이용 가격이 줄줄이 올랐는데요. 이 콘텐츠 사용료 증가로 또 이 음원, OTT 서비스 이용자들은 연간 최대 2,300억, 또 웹툰, 웹소설 이용자들은 연간 69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치권과 정부에선 부랴부랴 추가 대책에 마련에 나섰는데 이 정우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에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월 구글과 만나 직접 한 얘기입니다. 한 달 뒤 방통위는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 구글은 인앱 결제에 반기를 든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방통위는 이 같은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심사하기 때문에 구글과 카카오만 알 수 있는 사안이란 겁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지만 실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사안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내일 구글과 카카오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방통위가 피해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카카오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구글의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삭제하는 거를 조사한다. 피해자가 발생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소비자 피해를 발생한 다음에 그러면 제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소비자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방통위에서. 국회에서도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빈틈을 보였고 규제 집행 단계에서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협의회에 실적으로 기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좀 논의하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인앱결제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후속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정부 차원에 그냥 맡겨놨다가 대선 이후에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흐지부지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엄포만 났을 뿐 그동안 실질적인 대책이 없었던 만큼 이번 사태를 진화하기 위한 방통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네, 임 기자. 이렇게 사실 정부 대응이 좀 늦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업체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단체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초 경찰에 인앱 결제 강제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구글을 고발했는데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시민회의 사무처장이 이번 수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공정위에 구글과 애플을 함께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 중인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의 경우에는 방통위에 추가 의견서를 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추가 상황은 없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죠.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